오늘은 평형에 대한 절대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한 개요, 즉 자세, 킥, 풀, 호흡, 타이밍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론 및 코칭론 수강 모집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시작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형 역시도 여타 종목과 마찬가지로 영법을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 바디 포지션, 킥, 풀, 호흡, 타이밍으로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세, 바디 포지션입니다. 물론 평형에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유선형 자세입니다. 다른 여타의 종목들보다도 평형에서는 이 유선형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형에서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머리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상당히 많은 저항을 받게 되며 또한 킥을 차기 위해서 다리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순간에도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유선형 자세로 있는 그 순간이 저항도 적지만 가장 추진력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형을 시작하는 자세인 유선형 자세는 시작이자 끝인 자세입니다. 즉 유선형 자세에서 풀과 호흡과 킥을 하지만 중간 어느 지점에서도 멈추는 순간이 없이 돌리고 숨쉬고 킥을 하고 다시 유선형 자세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유선형 자세를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모두가 이렇게 유선형과 자세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의 아담 PT 선수를 보면 간단하게 영상으로 확인해 봐도 어깨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깨에 상당한 힘을 써서 팔을 앞으로 뻗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슴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유연성과 체격 조건에 따라서 최대한 저항을 적게 받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체를 조정하는 것을 일컬어 바디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지금 평형하는 영상을 살펴봐도 각자의 조건에 맞게 바디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최대한 유선형에 가까운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킥입니다. 킥도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윕킥 또는 와이드킥은 글라이드, 리커버리, 캐치, 아웃스윕, 인스윕으로 나뉘어지며 좁은 킥, 즉 네로우 킥의 경우는 글라이드, 리커버리, 캐치, 백워드 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킥을 차면서 바로 뒤로 차기 때문에 특별히 다리를 바깥으로 돌리는 동작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면 맨 오른쪽은 윕킥과 와이드킥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좁은 킥, 즉 네로우 킥을 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로우 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킥을 넓게 찬다고 속도가 빠른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 PT 선수나 레베카 소니 선수의 경우도 역시 킥을 좁게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형 킥에서 글라이드 자세는 물론 지금과 같이 다리를 뒤로 곧게 물 표면에 가까이 수평을 이루면서 뻗고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리커버리입니다. 평형 킥의 리커버리는 사실상 올바르게 하는 것이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선수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보면 무릎이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구부리고 발을 위로 들어서 물 표면과 평행하게 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무릎을 앞으로 당기면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릎이 앞으로 내려가는 것은 호흡을 마치고 머리와 몸통이 앞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치 무릎이 앞으로 당겨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형 킥의 캐치 동작은 영상과 같이 발목을 돌려서 발바닥으로 물을 밀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다음 동작은 킥을 차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아웃스윕 앤 인스윕이라고도 하고 백워드 트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발차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차는 킥을 윕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했었지만 골반을 오므리면서 무릎을 당겨 붙이면서 발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뒤로 차면서 회전시키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킥을 차기 시작하면서 무릎은 안으로 끌어모이면서도 발은 오히려 바깥 방향으로 회전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동작으로 인해서 평형 킥을 차는 방법을 윕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킥을 차면서 발은 아주 약간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발로 물을 뒤로 미는 동작이 끝나는 즉시 다리를 모으면서 위로 들어서 손끝부터 발끝까지 최대한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서 최대의 추진력을 얻으면서도 최소의 저항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스트로크입니다. 풀스트로크를 3번 하면 아웃스윕, 다운스윕, 인스윕, 업스윕, 스트리치 아웃, 글라이드로 나뉩니다. 그러나 동작을 편하게 나누자면 아웃 앤 다운스윕 그리고 인 앤 업스윕과 스트리치 아웃 앤 글라이드의 3동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풀스트로크 동작도 선수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돌리는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손을 옆으로 벌리면서 아래로 내리는 일종의 캐치 동작입니다. 팔을 펴서 옆으로 벌리되 손목은 조금 구부리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지 않고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손바닥의 방향을 외후향하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물을 잡기 위한 동작입니다. 또한 팔을 펴서 바깥쪽으로 돌리다가 바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손과 하완을 아래로 누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인스윕과 업스윕이 이어진 동작입니다. 평형풀의 추진력의 대부분이 이 동작에서 만들어집니다. 양팔의 간격이 가장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짓 하듯 양팔과 손을 안으로 당기면서 모아 턱 밑으로 손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동작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팔이 벌어진 상태에서 팔을 모을 때는 팔꿈치보다는 손이 아주 조금 앞서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꿈치를 당기는 동작이 되어서 말하자면 팔꿈치가 떨어진 상태로 또한 하완이 아래를 보고 있는 상태로 물을 당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추진력을 내는 주된 부분은 손바닥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축으로 손바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의할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손을 돌리더라도 손바닥을 돌리면서 손바닥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즉, 손바닥을 돌리면서 새끼손가락에 더 힘을 줘서 손을 회전하도록 해야 손바닥이 안쪽으로 향해서 물을 뒤로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엄지손가락에 힘을 줘서 또는 엄지손가락이 먼저 안쪽으로 움직이면 손날 부분으로 물을 밀지 못하고 물을 가르게 되기 때문에 손을 돌리면서도 추진력을 거의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업스윕을 할 때는 양손을 모으는 동작 그대로 손바닥을 안으로 계속 돌리면서 위로 올려서 턱 밑에서 손이 모일 때는 거의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치 아웃은 다음 말로 풀스트로크의 리카버리입니다. 팔을 앞으로 뻗을 때는 위 영상을 보면 손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손은 물 밖으로 나가서 이동하고 팔꿈치는 물 속에서 앞으로 뻗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앞에서 받게 되는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뻗을 때는 가능한 빠른 속도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몸 앞쪽에서 받게 되는 저항을 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카버리를 하는 동안은 다시 말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몸을 위로 들고 있는 순간이면서 또한 다리를 모으는 중간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평형의 모든 동작을 통해서 가장 저항을 많이 받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을 빠르게 할수록 저항을 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라이드 동작은 50, 100, 200m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글라이드 동작은 손을 앞으로 뻗은 이후에 킥을 차서 다리가 모일 때까지는 글라이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킥의 추진력을 최대한 저항이 적은 상태에서 적용함으로써 최대의 속도를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200m 선수의 경우는 가능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글라이드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글라이드 자세에서는 숨을 멈추고 있다가 머리가 위를 향하기 시작하면서 호흡을 내쉬기 시작하고 머리가 물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나머지 숨을 폭발적으로 내쉬면서 즉시 숨을 가능한 크게 들이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숨을 멈추면서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평형의 경우는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호흡은 본인에게 편안하게 약간의 유연성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호흡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항을 줄이고 추진력을 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팔과 머리와 다리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모든 동작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글라이드 자세에서 양팔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머리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손으로 물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위를 향해서 올라가기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머리를 앞으로 들거나 하는 동작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일찍 들면 들수록 손으로 물을 뒤로 미는 자세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머리를 위로 들기 위해서 손으로 물을 누르기 때문에 뒤로 물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누르는 경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물을 당기면서 머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상체가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가 가라앉을 수 있으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이 위로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리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물 표면에 가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손을 안으로 모으면서 머리는 물 밖으로 나가고 몸은 좀 더 기울어지지만 다리는 무릎이 좀 더 많이 구부러져서 위에 유지되고 무릎이 가장 물속에서 깊게 위치합니다. 이때는 무릎을 구부리면서 자연스럽게 발이 물 표면을 따라서 엉덩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발목에 힘을 주어서 바깥쪽으로 발을 돌리려는 시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호흡을 마치고 손을 앞으로 뻗기 시작할 때 다리를 모으는 동작을 마저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이 완전하게 앞으로 뻗어지면서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리의 리카바리를 끝내고 발목을 돌려서 킥을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킥을 완전히 차서 모으고 글라이드 자세를 추진력이 유지되는 동안에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타이밍을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양손을 벌리고 손으로 물을 잡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위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무릎이 구부러지기 시작하고 손을 안으로 모으면서 머리가 위로 올라가고 몸이 위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무릎은 조금 더 많이 구부러지면서 발은 엉덩이 쪽으로 좀 더 이동하고 무릎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와서 호흡을 하면서 팔의 리카바리가 시작되고 무릎은 완전히 구부러지면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완전히 당겨줍니다.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머리가 물속으로 돌아가고 킥은 리카버리를 마저 끝내고 킥을 차기 시작합니다. 킥을 완전히 차고 나서 글라이드 자세에 들어갑니다. 좀 더 간단하게 손 움직이면서 머리가 움직이고 다리를 당기기 시작하고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킥을 차도록 합니다. 즉
손머리 다리, 손머리 다리의 순서로 움직여야만 한다는 사실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